네, 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트래블 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표는 트래블 룰의 구조이죠. 트래블 룰 전과 전후를 보면은 트래블 룰 전에는 저희가 코인을 어떻게 전송을 했죠? 지갑 주소만 적으면은 송금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래블 룰 후에는 지갑 주소 이외에 이메일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등의 추가 정보를 기입을 해야 송금이 가능하게 됐죠. 이런 트래블 룰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제일 먼저 시도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이후로 굉장히 투자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트래블 룰 구조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네이마르라는 송신인이 있고 오른쪽에는 세르히오라는 수신인이 있습니다. 이제 네이마르가 세르히오에게 이 BTC를 전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BTC를 송금 요청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송신인의 정보를 수신인의 거래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금 요청을 받으면 이 수신인의 바스프는 수신인의 정보를 다시 송신인에게 전달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양쪽에 있는 거래소가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를 모두 저장을 하게 되죠. 이 정보를 가지고 나중에 뭐 세금을 부과할지 어떤 자금 추적을 할지 이렇게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래블 룰 구조를 보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사용하는 그런 뭐 이체 수단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트래블 룰 구조가 현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투자자로서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 트래블 룰은 저희에게 크게 불편을 주는 것 이외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고 하죠. FATF는 업비트나 빗썸, 코빗 등의 바스프로 지정을 했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불편함을 겪을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탈중앙화 서비스 어떤 게 있죠? 디파이라든지 뭐 NFT를 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탈중앙화 서비스는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바로 보내는 게 현재 어렵다고 하면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먼저 코인을 전송을 하고요. 해외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이동하는 것은 현재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먼저 트래블 룰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트래블 룰 적용이 느슨하게 되거나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 한번 바운스를 치고 그 다음에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탈중앙화 서비스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래블 룰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래블 룰은 2022년 하반기 혹은 23년 초까지 글로벌 바스프, 즉 거래소라든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런 트래블 룰을 관장하는 기관이 FATF인데요. FATF가 향후에는 디파이나 스테이블 코인, NFT 등을 주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여기에 이제 트래블 룰을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지침서를 과거에 낸 적이 있거든요. FATF는 사실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국가들이 만약에 FATF의 지침을 안 지키게 된다면 국가의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의 국제 거래가 막히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FATF의 지침은 글로벌리 지켜야 되는 수준이라고 봐집니다. 먼저 디파이 부분을 만약에 규제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디파이 D 앱이 바스프로 지정이 될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악재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스프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앞서 거래소 사례에서 봤듯이 송신인과 수신인의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을 해야 되고 수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디파이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디파이 진영에는 악재로 발생할 수 있죠. 지금같이 자유롭게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 대상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아시다시피 유동성이 높고요. 교환이 쉽기 때문에 범죄 거래에 되게 이용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각 국가의 법정 화폐랑 굉장한 경쟁 관계에 있고 파괴력도 크기 때문에 FATF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국가기관이 규제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될 거고요.
투자자로서는 현재로서는 트래블 룰이 우리가 코인을 전송하거나 혹은 탈중앙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악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규제는 다가오고 있다는 점 유념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 디지털 펑크의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